자, 저희 이렇게 해서 시험 요강 한번 살펴보았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임업직 공무원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에서도 살림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임업직 공무원이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도록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저희 여기서 제1장 드디어 저희 조리막 조림의 개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림 하면 만들 조자죠. 만들 조자에 림, 숲을 림. 자, 숲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조림이라고 합니다. 그쵸? 조림이라고 합니다. 숲을 만들고, 우리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처음에 종자를 묘목을 양성해서 식재를 하고 무육을 해서 갱신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조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조림의 개요 첫 번째, 자, 숲을 만들려면, 조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그 내용인 나무와 풀에 대해서, 나무와 숲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나무부터 보실게요. 우리가 아는 나무. 자, 우리가 아는 나무 어떤 나무죠? 나무라는 것은 풀이 아니죠. 풀과 달리, 초보식물과 달리 땅 위에 줄기가 매년 자라서 1년에 한 개씩 나이테를 만들면서 생장을 해가는 거. 기리생장과 또는 직경생장, 비대생장을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목질화되고 커가는 것. 그것을 바로 나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살아가는 것을 나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자, 우리 나무는 당연히 다 알죠. 뭐죠?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죠. 자,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것의 수형은 약간 화렵수에 약간 가깝습니다. 침엽수는 약간 원뿔형에 가깝고요. 이건 화렵수입니다. 자, 이런 화렵수의 모양을 보면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잎, 줄기, 뿌리로 부를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는 저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한자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수, 나무수, 관, 갓관, 갓 또는 머리에 쓰는 갓, 그쵸? 갓관 또는 뭐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쓰는 갓이에요. 즉 수목의 상층부,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달린 수목의 상층부, 푸르른 부분,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수관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나무의 머리 쪽이다 해서 수관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수관은 나무의 간, 줄기간. 자, 나무의 줄기다. 나무의 줄기다. 그래서 그것을 수간이라고 부르고, 자, 수고는 나무의 높을 골자 써서 높이다. 나무의 높이 수고, 나무의 상층부, 그러니까 가지가 많이 달린 부분을 수간, 그 다음에 나무의 줄기를 수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이거 뭐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수간형이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의 정답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예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침엽수는 보통 수간형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얘는 화렵수라고 했죠, 제가. 수간형이 어떻습니까? 구형이죠. 그러니까 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구형 또는 뭐 이런 반구형도 있고요. 또는 이런 부채꼴형도 있고요. 자, 요런 형태가 다 뭐다? 화렵수다. 자, 침엽수는 보통 어떻게 생겼다? 우리가 삼각형으로 그리는 나무. 아이들이 나무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 많죠? 이렇게 그릴 때 그리는 것을 바로 침엽수, 원뿔형, 이런 것을 바로 침엽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간형에 대해서 뭐 화렵수는 구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간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아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나무의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잎, 줄기, 뿌리였죠. 자, 잎에는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늘 배워왔던, 잎에는 뭐가 있다? 엽록소가 있다. 그래서 엽록소는 뭘 한다? 광합성을 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죠? 그 얘기인 거죠. 그 줄기는 수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줄기는 수간을 지탱하고, 수간이라는 건 수목의 상층부 말했죠. 상층부, 걔네를 지탱하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저장하거나 통과시키는 거. 왜냐? 그쪽에 관다발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죠. 관다발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체간, 물간이 있어서 체간을 통해서는 탄수화물, 그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줄기나 뿌리로 보내고, 그다음에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을 상층부로 보내는 것. 그 부분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 줄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저장하고 통과하는 기능을 한다. 자, 뿌리는 수목을 고정하고 긴박한다. 수분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고 탄수화물을 저장한다. 아까 수분과 무기양분을 흡수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수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흡수한다. 또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것도 뿌리가 한다. 라는 얘기, 요런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의 생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정리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도
살짝 이렇게 없는 거, 교재 없는 건데 제가 정리했던 것들은 살짝 정리를 해가면서 보시도록 할게요. 그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교재에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고 아 이거 교재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 두시고 전혀 뭐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적어 놓고 암기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점질토가 많은 토양에서는 뿌리의 침투가 점질토는 어떻다? 요것도 이제 예제 등에 나온 적이 있어서요. 점질은 뿌리의 침투가 불량하다. 그쵸. 산소도 많지 않거니와 점질토로 빡빡하기 때문에 뿌리가 타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고, 사질토에서는 통기성이 좋아서 근개가 깊게 발달한다. 사질토에서는 깊게 발달한다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건조한 지역에서 자랄수록 근개는 발달한다. 왜냐? 건조하니까 웬만하면 더 지하 깊은 곳으로 가서 조금의 수분이라도 흡수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근개가 발달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뿌리의 성질, 뿌리의 생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무의 생장. 자, 요 부분도 교재는 없는 건데 제가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그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 놓았고요. 자, 나무는 생장을 우선은 크게 나누면 영양생장과 바로 생식생장이라고 있다. 자, 영양생장은 말 그대로 줄기나 뿌리나 잎이 비대해지거나 길이가 커지거나 이렇게 뭔가 생체량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양생장이고, 생식생장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거나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생장, 그것이 바로 생식생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생장에는 신장이 커지고 지름이 커지고 비대해지고 수구가 커지고 뿌리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양생장에 속한다라는 얘기고요. 뭐 신장생장은 수구생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지름이나 비대생장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수구가 커지고 신장이 커지는 생장에는 요것도 이제 종종 문제 나옵니다.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이 있다. 고정생장과 자유생장. 봄에 한번 생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생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또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계속 세 가지가 돋아나서, 보통 속성수가 그렇죠. 보통 속성수가 세 가지에서 세 가지로, 세 가지에서 세 가지로 계속 생장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크겠죠. 그렇지만 고정생장은 봄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봄에 고정되어서 생장이 한다. 그래서 고정생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 고정생장, 자유생장. 원래 이제 그 가지가 자랄 부분에 원기라는 게 있습니다. 엽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자라나게 되는 눈 부분을 엽원기라고 하는데, 그 원기가 겨울눈 속에 형성되어 있다가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생장이 정지돼. 자, 봄에만 싹이 트요. 그렇죠? 여번이가 겨울눈 속에 있다가 봄에만 생장을 하고 여름에는 생장을 하지 않는다. 그 고정적으로 봄에만 생장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고정생장이라고 하고, 올해 형성되는 여번기는 다음에 가지나 또는 다음에 잎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해 걸러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음에 자랄 줄기의 원기가 겨울로 속에 형성되어 있다가, 다음에 자랄 게 형성되어 있다가 봄에 트고 여름에 생장이 정지되고, 그런데 자유생장은 전년에 만들어진 겨울로 속의 원기가, 이것도 마찬가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생겼던 여번기가 거기서 이제 올해 봄부터 싹이 납니다. 하지만 싹이 나면서 춘엽을 만들고 또다시 새로 만들어, 그 와중에 잎을 만드는 와중에 여번기가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여번기가 만들어진 또 다른 여번기가 또다시 피어서 또다시 잎을 만들고 또다시 가지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봄부터 거의 가을까지 생장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자유생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생장에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 솔송, 참나무. 그래서 이제 뭐 소나무 같은 경우는 마디를 따져서 연령을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자라니까요. 봄에. 그쵸? 그 다음에 자유생장은 낙엽송, 은행나무, 포플러, 버드, 자작, 사과, 이것들은 다 뭐이다? 속성수이다. 굉장히 빨리 금세 잘 크는 아이들이다. 버드도 그렇고 포플러도 그렇고 뭐 한 4, 50년이면 생장을 하고 결실을 맺는 나이에 맺는 수령에 도달을 합니다. 그만큼 빠르다라는 것이죠. 왜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자라니까요. 겨울만 쉬었다가 다시 봄부터 가을까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같이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의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예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숙지하시기 바랄게요.